자, 경찰권 발동 시점 나와 있는데요. 간단히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예방 진압으로 나눠지죠. 예방 말 그대로 예방. 진압은 사후. 그래, 사후적 작용. 그래서 이제 예방은 이제 뭐 권력적, 비권력적 이제 사고 발생 예방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제 진압은 이미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이제 사후적으로 권력적 작용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권한과 책임에 따라서 이제 국가경찰, 자치경찰로 구분되는데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론적인 분류예요. 실제 해경이 이렇다는 건 아닙니다. 알았죠? 그죠? 그래서 자, 이론적으로 자, 국가경찰이란 국가에서 경찰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이게 국가경찰이고, 자, 자치경찰은 자치단체에서. 지금 이제 육경 같은 경우는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죠. 그죠? 자치경찰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자치경찰이에요. 이제 해경은 국가경찰, 자치경찰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이거 이제 이론적인 개념이고. 그리고 이제 질서경찰, 봉사경찰로 구분되는데, 자, 질서 여러분들이 배웠다시피 권력적 작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봉사경찰은 봉사가 이제 서비스죠. 그죠? 서비스 뭐 비권력적 작용을 수반을 한다. 자, 위의 정도에 따라서 이제 평시경찰이냐 비상경찰이냐 구분되는데 평시는 이제 평소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어떻게 유지하느냐 이게 평시경찰이 되어 있고 일반 경찰이 의무가 되어 있고 자, 비상경찰은 말 그대로 이제 비상시에 비상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전쟁이 되겠죠. 그죠? 자, 전쟁 시에는 해경 같은 경우 이제 해군으로 편입이 됩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이제 비상경찰이 운영된다. 양가로번에 이제 국가경찰과 오케이 그 위에 네오박스 밑에 이제 별표가 있죠. 자, 우리나라의 경우 행정과 사법경찰이 구분되어 있지 않다. 아까 말씀드렸죠. 대륙법계하고 이제 영미법계로 이제 간단히 구분한다고 했습니다. 자, 영미법계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행정과 사법을 구분하고 있지 않다. 즉, 경찰이 행정 업무도 하고 이제 사법 경찰 업무도 다 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죠? 자, 내려서 밑에 양가로 5번 자,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있는데 특징입니다. 이제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뭐 중요한 내용도 아니고 그냥 가볍게 좀 볼게요. 자, 국가경찰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 국가에서 경찰 전체를 관리합니다. 힘이 아주 강력하겠죠. 국가에서 예산도 빵빵하게 넣어줄 것이고 그렇죠. 자치경찰은 어떻습니까? 지자체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 경찰을 운영합니다. 그러면 예산은 어떻게 받겠어요? 각 지자체 예산을 받겠죠. 근데 이제 여러분도 알겠지만 뭐 강원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뭐 경상남도, 북도 이렇게 있죠 다. 자치가 있는데 자치도가 있는데 각 도마다 예산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그죠? 그럼 경찰에 대한 예산도 다르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자 이런 차이들이 있다. 이런 차이들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이유는 지금 이제 그냥 이론적인 얘기인데 권력을 좀 분산시키기 위해서요. 권력을. 자치경찰제를 이제 시행이 된 이유가 우리가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 종결권까지 갖고 오고 이렇게 이제 갖고 오다 보니 어때요? 경찰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죠. 경찰 권력이 이제 비대해져서 이거는 국가에서 권력을 한꺼번에 경찰에 다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권력을 좀 분산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로 이제 자치경찰제를 운영한 거예요. 그죠? 이런 참고만 좀 알아두시고 보면 그래서 이제 국가경찰의 장점을 보면 아까 이제 예산도 많고 국가에서 밀어붙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강력한 법 집행이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조직의 통일적 운영도 가능하겠죠, 당연히. 국가에서 한꺼번에 일률적으로 운영하니까. 당연한 말입니다. 그죠? 상식성에서. 자, 그리고 이제 3번 타기관과의 업무 협조 조정이 가능하다. 왜? 모든 기관은 국가 아래에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 야, 이것 좀 타 기관이랑 협조 좀 해봐라. 이렇게 이제 연기가 쉽게 자유롭게 된다는 겁니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이제 4번, 5번 뭐 당연한 내용이고요. 자, 자치경찰 장점 1번 보겠습니다. 각 지방의 특성에 적합한 경찰 행정을 할 수가 있다. 당연한 겁니다. 강원도 그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전라남도 그 지역의 특색이 있어요. 어때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그 지역 주민의 특색에 맞는 또는 그 지역에 맞는 그죠? 그 지역에 맞는 행정 업무를 또 할 수 있겠죠. 따로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에 맞는 행정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 지역 주민에 맞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인권 보장도 되고 민주성 보장도 된다는 겁니다. 약간 연결된 내용이고. 그죠? 세 번째. 자, 그렇기 때문에 자, 개혁도 쉽고 용이하다. 그 지역에 맞게끔 행정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알았나? 근데 국가에서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은 서비스를 한다면 각 지역에 맞는 행정을 하기가 어렵겠죠.
그러니까 이런 차이점이 있다는 거야. 그죠? 이해하는 겁니다. 자, 넘어가고. 오케이. 자, 이제 두 번째 좀 어려운 내용 나왔어요. 자, 해양경찰의 임무는 크게 세 가지로 봅니다. 이게 이제 실정법에 정리된 임무를 크게 세 가지로 봐요. 첫 번째 뭐였나 했습니까?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험 방지. 여기에 이제 가장 큰 틀이에요. 가장 중요한 임무. 자, 두 번째 임무 뭐가 있습니까? 범죄 수사. 그죠? 다음에 세 번째, 다음에 서비스 업무가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경찰의 업무를 이렇게 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보고 그 밑에 이제 경찰의 업무를 규정해 놓은 우리 이제 대표적인 실정법 따위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 앞으로 요 법들을 이제 계속해서 보게 될 건데 첫 번째 아주 중요한 법이죠. 해양경찰법. 해양경찰법. 뭐 이제 이름부터가 해양경찰이 들어가지 않았나? 그렇죠. 옆에 써봅시다. 조직법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이론들을 배워갈 때는요. 자, 비교 대상을 잘 기억하고 구분해 줘야 돼요. 자, 조직법이 있다면 작용법이 있습니다. 조직법이 있다면 작용법이 있어요. 자, 조직이란 말 그대로 어떠한 조직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그리고 이 조직의 자, 임무는 자, 개괄적으로 포괄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자, 이런 것들을 정리해 놓은 게 바로 조직법이에요. 자, 이 조직법에는요. 정부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부 조직법 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양경찰의 조직법. 자, 해양경찰법 따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검찰은요. 검찰청법이 있고요. 경찰은 경찰법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조직법이라 그래요. 알겠죠? 그래서 이제 요 정부 조직법에 따라서 정부 조직법에 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잠깐 tab구를 좀 해볼까요?